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추가 합격 방법론이라고 해서 1부부터 7부까지 영상을 올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추가 합격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연구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오늘부터는 추가 합격 방법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추가 합격 팁이라고 해서 제가 그날 연구하고 조사했었던 내용, 또 학부모님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느꼈었던 점,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아시면 원서 지원하거나 데이터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추가 합격 팁이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다, 이걸 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수능 성적을 받아두고 지원 대학을 결정을 하다 보면 뭘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유리한 대학은 어딜까?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무엇일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수학이나 국어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은 무엇이고, 지원 대학은 어딘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정시 원서 지원은 사실상 작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원서를 쓰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를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올해 그 현상은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원서 지원이라는 것 자체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지원자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결국 점수의 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동일 구간 내에서도 학과 간의 점수 차이가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꼭 알아야지, 마치 어떤 학과는 어떤 학과보다 무조건 낮고 어떤 대학은 어떤 대학보다 무조건 높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 안 된다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점이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첫 번째 1번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결정하는 데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인문계 학생인데 서강대학교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490점대, 390점대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서강대, 성균관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일 거란 말이에요. 자, 보니까 서강대학교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35.5%로 성균관대에 비해서 반영 비율이 떨어지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내가 국어 시험을 좀 못 봤다, 그리고 탐구를 못 봤다, 대신 나는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강대로 원서를 쓰게 될 거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탐구 시험을 잘 봤거나 아니면 국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는 학생들은 성균관대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하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점수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데, 핵심은 그 점수는 작년의 점수라는 거죠. 하지만 작년의 수능과 올해 수능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문과인 경우에는 작년에는 수학 같은 경우에 변별력이 매우 높았지만 올해는 문과 수리 나형이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국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과는 거의 거꾸로 뒤집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의 점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의 결과를 예상해서 원서를 쓰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뭘 생각하시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는 두 개의 경쟁이 되어지는 대학들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서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하냐면, 작년의 국어, 영어, 수학의 변별력과 그 다음에 올해의 국어, 수학 과탐에서의 변별력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점, 또 내가 만약에 국어 시험을 잘 봤다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건지, 또 반대로 수학 시험을 잘 봤다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대학별 모집단위 반영 비율의 차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서강대나 성균관대는 서로 경쟁이 되는 대학이지만 서로 다른 대학인데, 국어, 영어,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다른 경우, 이런 경우 나 이번에 수학 시험을 잘 봤으니까 난 어디를 가야 돼? 서강대에 원서를 써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잘 봤다는 수학 시험이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가면서 수학의 난이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고,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해야지 작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쪽하고 사회과학계열 같은 경우에서의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경희대는 하스피탈리티 경영학과나 경영학과는 국어가 20%고 수학이 35%고요. 그 다음에 국문과나 영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가 35%고 수학이 25%를 반영을 하는데 전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의 난이도가 매우 높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수학의 난이도가 떨어지고 국어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진 상태, 표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국어 시험을 내가 잘 봤다 또는 수학 시험을 잘 봤다고 했었을 때 과연 동일한 대학 내에서 사회과학 계열로 원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인문계열 쪽으로 원서를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동일하죠.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제시하는 이 각 학과에 대한 합격 예상 점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결국은 2020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서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그런데 실제로는 뭐냐면 수능은 2020년도 수능과 2021년도 수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2000년과 2020년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합격 예상 점수는 2021년가 없으니까 2020년도에 점수를 반영해서 쓰는데 문제는 수능이 바뀌었다는 거죠. 수능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경희대학교처럼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국어, 수학의 난이도가 높았었던 경우고 올해는 국어의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의 데이터와 작년의 예상 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작년과 올해의 입시 경향의 차이, 다시 말해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표준 점수의 경쟁력의 차이를 이해하셔야만 내가 과연 수학을 잘 봤는데 수학의 경쟁력이 있는 건지 또 수학을 잘 봤지만 경쟁력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차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교차 지원을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뭐에 따라서 교차 지원을 원서를 쓰게 되어지냐면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자, 교차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교차 지원은 뭐냐면 문과 학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내가 뭐를 못 봤다? 국어 시험을 못 봤다는 거죠. 국어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통해서 이과로 원서를 쓰는 거죠. 교차 지원은 문과 학생들 중에서 국어 시험을 많이 못 본 거야. 국어 시험을 잘 봤으면 교차 지원할 이유가 없지. 국어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자연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자연계를 쓰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국어의 반영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고차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교차 지원을 했었을 때의 상황인데 올해가 되어지면 또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았어. 수리 나형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수학이 쉬워지고 국어가 어려워진 상황이게 되기 때문에 국어와 수학이 역전이 되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교차 지원에서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작년의 점수와 작년의 데이터를 올해 그대로 적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잘 이해해 보시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었던 제목처럼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입시에서는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은 없어. 그렇죠? 나만 들어가는 대학과 나에게만 유리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나에게 적합하고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이 결국은 큰 함정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의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과연 유리한 것이 정말 나에게 유리한 건지 아니 단지 유리하다는 착각 속에서 경쟁률이 과도하게 몰리는 구간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건지에 대한 걸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차 지원 같은 경우 상명대는 지금 보시면
국어나 수학 가나 그 다음에 영어나 사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문과 수리 나영을 선택하고 사탐을 선택한 학생들이 가산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여대 같은 경우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는 보면은 교차 지원이 가능하고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데 수학 가형에 대해서 10% 가산점을 주는데 이 점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내용들이 수학의 가산점 10%라고 하는 게 퍼센트가 실제 모든 값에 다 적용을 시킬 수 없다 보니까 수리 가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다소 향상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 가형은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수리 가형에서의 가산점 5%는 전년도 가산점 5%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5%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학의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변별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점수대의 구간에서 과연 수학 가산점 5%나 10%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탐구 과목수에 관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상지대학교하고 동국대학교 한의예과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지대학교는 자, 물리가 같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고 수리 가형에 대해서 가산점 5점을 주는데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 중에 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돼요. 동국대 같은 경우는 두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죠. 과연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가 두 과목이 반영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는 이거죠. 우리가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영역의 8개의 영역들 중에서 그 각 영역들 간에서 1등급이나 만점자의 표점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과목을 잘 보고 어떤 과목 폭삭 망한 아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8개 영역의 만점의 비율이 비슷한 점수대다. 예를 들어서 64점, 65점대의 점수가 비슷한 점수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것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과탐 같은 경우들은 보면 8개 과목의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발생이 되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 과목에서는 다른 과목들보다 약 3점 정도 높은 정도의 표준 점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전년도의 지구과학처럼 급격하게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연세대, 당국대, 천하, 원광대, 강릉, 원주대 해서 의예과에 나와 있는 치과대학에 나군의 3개 대학, 다군의 하나의 대학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실 점은 뭐냐면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가 치의학과에서 과학2에 대해서 5%의 가산점을 주는 거죠. 이 5% 가산점을 우리가 그냥 전년도 데이터로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을 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사실 2021학년도 정시와 2020학년도의 정시에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2020년도나 2021년도랑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수능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수능이 2020년도 수능과 2021년도의 수능은 달라졌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뭐냐면 문과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에는 수학이 어려웠는데 올해는 수학이 쉬워지고 전년도에는 국어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올해는 국어가 어려워진 거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수리 가형의 난이도가 전년도보다 높게 발생이 되어지고 특히 국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 특징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동일하고 수능은 바뀌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를 적용시키게 되면 2020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예상해? 2021년을 예상하는 꼴이니까 결국은 이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에게 유리한 전형만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봤더니 서강대와 성균관대를 봤었을 때 나는 수학시험을 잘 봤으니까 나는 서강대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수학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수학시험을 잘 본 거와 개념이 달라요. 올해는 결국은 상위 점수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잘 봤다는 것이 잘 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결국 경쟁률만 더 쌓아놓는 그 구간에 들어가서 함정을 파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경희대나 아니 경희대에서 사회과학 계열이나 또는 어문 계열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칫 잘못 판단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경쟁률이 과밀되어지고 전년도와 올해의 수능의 결국은 점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예상 점수가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동일 대학 내에서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라든가 또는 가산점 수리 가형이나 과학탐구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비슷한 경쟁 대학들 내에서의 결국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 여기까지 많은 생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첫 번째, 내 수능 성적에서 가장 유리한 전형 선택을 해. 난 국어를 못 봤으니까 국어 반영률이 높은 거. 나는 탐구를 둘 중에서 하나만 잘 봤으니까 하나 잘 본 거. 또는 나는 뭐 교차 지원을 해야 되겠지? 뭐 이런 거.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다가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전년도 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류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이런 전형들을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올해의 2021학년도 수능의 경영과 구간 내의 점수 차이를 꼭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실제 어떻게 원서를 쓰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